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인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3, 4위전과 결승전 연속으로 카타르 월드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3, 4위전 경기가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는 자정부터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저는 솔직히 예측을 했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지금 이게 네이버잖아요. 제가 뭐 지금 네이버를 광고하려는 거 아니지만 네이버에 여기 보시면은 승부 예측이라는 여기 이게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스코어를 예측할 수 있는데 전 여기서 크로아티아랑 모로코 스코어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2대1로 정확히 맞췄고요. 네, 아직 일단 결승전이 좀 이따가 12시에 자정에 우리 시간으로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에 딱 시작이 되는데요. 그 경기 스코어는 참고로 네, 3대3 동점에다가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3대3까지는 보통 예상을 잘 안 하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했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맞으면은 이 영상이 지금 엄청 소름 돋는 거고 아니면 뭐 아닌 거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일단 3, 4위전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로 크로아티아 이겼는데요. 크로아티아가 그러면서 동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선취골은 그바르디올 선수의 선제골로 크로아티아가 일찍부터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이 장면에서 세트피스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모로코 수비진이 크로아티아 선수를 놓쳤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크로아티아가 되게 침착하게 넣었고 마지막에 그바르디오 선수의 그 헤더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로코 골키퍼 이름이 야신이잖아요. 네, 모로코의 골키퍼 네, 야신 선수가 야신 골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갔어요. 그래서 누가 오든 간에 진짜 야신이 오더라도 막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2분 만에 다리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결국에 1대1 균형을 맞췄고요. 그 이후로 양 팀 다 찬스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전반전 남은 시간 동안은 솔직히 크로아티아가 좀 더 위협적이었어요. 네, 크로아티아가 좀 더 전반전에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에 42분에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사실 슈팅보다는 약간 크로스에 가까웠거든요. 위치도 사실 슈팅 때리기는 좀 힘든 위치였고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모드리치 선수를 보고 크로스를 오르시치 선수가 넣어준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절묘하게 골키퍼 손에 거의 스쳤습니다. 거의 스친 상태에서 반대편 골포스트 맞고 들어가면서 2대1 역전골이 나왔고요. 이 골은 결국 결승골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르시치 선수가 네, 솔직히 여러분들 뭐 오르시치 뭐 얘기하면서 또 오르시치야 뭐 들먹이지 마. 뭐 K리그에서 뛰었던 용병 그런 소리는 다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르시치는 뭐 K리그에서 뛰었던 용병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솔직히 이 경기에서 오르시치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오르시치가 경기를 잘했어요.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칭찬한 거지. 뭐 K리그 전에 뛰었던 용병이니까 이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겠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제 주관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오리치 선수가 잘했다는 거는 부정하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K리그에서 뛰었던 용병이 또 이렇게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니까 네, 좀 더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국뽕인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뛰었던 사람이 용병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거니까. 네. 전남에서 뛰었고 울산에서 오르치 선수가 뛰었죠.
우리나라 뛰었을 때 이름이 오르샤였습니다. 네, 오르샤였고 지금은 공식 이름은 오르시치 선수고 등록도 오르시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아티아에서 지금 이 시치로 이렇게 끝나는 이름이 많거든요. 뭐 모드리치도 그렇고 치자로 끝나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친근해 보이고 오르샤란 말이 약간 올라간다라는 좀 긍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르샤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 뇌피셜이고요. 뭐 실제는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골 하나로 크로아티아는 3위를 차지했고 후반전은 솔직히 크로아티아의 공세보다는 약간 후반 초반에는 크로아티아의 공세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모로코가 오히려 크로아티아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지치다 보니까 크로아티아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위험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모로코가 기회를 날려 먹으면서 다 잡은 절호의 찬스도 날리면서 스스로가 결국은 골을 못 넣으면서 3등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오르샤 선수는 이 전반전 골 이외에도 경기 내내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 초반에도 그렇고 위험적인 슈팅하고 남다른 개인기, 이 선수가 정말 K리그에 있었어? 할 정도로 슈팅도 예술적이고 되게 남달라 보였어요. 다른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못했던 건 아닌데 그 안에서도 눈에 띄었던 선수가 오르시치 선수입니다. 오르샤 선수죠. 눈에 띄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를 보면서 이 선수는 뭐 모든 걸 떠나서 진짜 눈에 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오르시치 선수 칭찬받았는데 아무래도 오르시치보다는 좀 더 언론에 관심이 있었던 선수가 모드리치 선수일 거예요. 모드리치 선수인데 확실히 모드리치 선수도 이 선수가 백전 노장을 만날 정도로 되게 잘 뛰었어요. 나이가 무색하게 저는 뭐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것처럼 공격 나갔을 때는 나가고 수비 나갔을 때는 수비도 해주고 저기에서 공격으로 뛰고 있던 모드리치가 상대 역습일 때는 갑자기 내려와서 수비를 해요. 언제 저기 있던 선수가 여기까지 왔지? 할 정도로 넓은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내년 월드컵 때는 아무래도 내년이다. 다음 월드컵 때는 아무래도 좀 출전이 어려울 텐데 사실상 거의 라스트 댄스죠. 네. 그래도 본인의 라스트 댄스를 3위로 마무리했고 크로아티아는 2대 연속으로 2위, 3위를 차지하면서 안타깝게 1위는 차지를 못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모로코는 여러모로 우리나라랑 느낌이 닮았는데 우리나라도 2002년 때 처음으로 비유럽, 비남미 팀 국가들이 4강에 진출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그때도 독일한테 패배하고 3, 4위전에서 터키한테 한 점 차로 지면서 4위로 탈락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로코도 3, 4위전 때 크로아티아한테 한 점 차로 지면서 물론 내용은 약간 달랐어요. 스코어도 달랐고 내용도 달랐긴 했지만 결국에 두 팀 다 4위로 마무리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비유럽, 비남미 국가 월드컵 최고 성적은 이제 그 모로코랑 대한민국 이제 동점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이거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언더독이 일어났다는 거는 사실 되게 우리 입장에 흥미롭고 재밌는 점이지만 좀 안심해야 되는 부분이 다행이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최고 기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번 모로코도 그렇고 2002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에바였어요. 4강까지 올라간 게 어떻게 올라간지 모를 정도로 확실히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로코가 3위를 거두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편파해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리뷰를 저는 솔직히 오르시치 응원했습니다. 오르시치 응원하면서 크로아티아도 같이 응원했기 때문에
그래도 크로아티아 이기게 되어서 네,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열린 결승전인데 아르헨티나랑 프랑스의 경기인데 두 팀 다 일단 전승 우승은 날라갔지만 그래도 두 팀 우승이란 건 의미가 있잖아요. 솔직히 누가 우승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 프랑스가 우세하다, 뭐 아르헨티나가 우세하다, 뭐 대회 전에는 뭐 아르헨티나가 우세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도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거라고 예측했단 말이죠. 네, 정말 제 예측대로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게 될지 여러분 꼭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번 결승전, 자, 제가 좀 방금 전에 이제 열렸던 패배식도 봤기 때문에 공식 주대가인 할라죠. 할라 할라가 아닌 할라랜다. 하야구나. 하야 HAYYA 하야라는 곡인데 뭐 제가 뭐 노래 추천해 드린 건 아니지만 그걸 포함한 폐회식 때 그 공인가 동그란 공 모양처럼 여러 가지 전 세계 여러 나라 국기들 월드컵에 참가한 나라 국기들이 보이면서 네, 폐회식 경기를 봤습니다. 제가 뭐 소감 폐회식을 본 소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솔직히 별 느낌이 안 들었어요. 네, 그냥 경기 끝나기 전에 경기 다 끝난 다음에 폐회식 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은 경기 끝나기 시작하기 전에 결승전 시작하기 전에 폐회식을 하는구나. 개막전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전에 해도 카타르랑 에콰도르 경기 전에 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폐회식은 끝나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에 한 거, 네, 좀 새로웠어요. 네, 폐회식을 전에 하구나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여기 우승팀 같은 경우는 룰살 스타디움인가 여기서 간이 시상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드리게 됩니다. 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이제 카타르 국왕님, 이 카타르 국왕님이 지금 파리 생제르맹 이제 PSG죠. 네. PSG 지금 사실상 거의 구단주인데, 네. 지금 메시가 지금 여기 PSG에 있고 음바페도 PSG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PSG에 있는 선수들끼리 스타 선수들끼리 매치하는 모습을 바로 본인 홈구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 점 좀 새로울 것 같고요. 네, 전부 끝났습니다. 일단 네, 저도 이럴 줄 몰랐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스코어를 3, 4위전이랑 결승전을 맞춘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좀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네, 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일단 네이버 그 페이 3, 4위전 결승전 맞춘 사람에게 4,700원씩 줬거든요. 4,300원이었나? 네, 어쨌든 4,000 얼마를 줬는데 거의 한 300 몇 명이 300 몇 명이었나? 300 몇 명이 맞추셨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생각보다 스코어를 적중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대로 내가 묻히는 건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5만 명 중에서 몇백 명 안에 들었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일단 그냥 3대3으로 막 예측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어요. 일단 3, 4위전 2대0, 2대1 예측 같은 경우는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 저는 크로아티아가 모로코를 앞서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그리고 토너먼트 조별리그 때부터 2대1이라는 스코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2대1로 찍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논리를 생각하고 2대1로 찍은 거고요.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랑 프랑스 경기는 왜 3대3으로 했냐면은 사실 저번 월드컵 때도 그렇고 그 저번 월드컵도 그렇고 어느 정도 결승전을 하면은 좀 정배랑 역배랑 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전력이 쏠리는 몰량 이렇게 그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 두 팀이 결승전을 하면 이 팀이 무조건 이기겠다는 좀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는 두 팀이 실력이 비등비등해요. 저력도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이제 실력이 갈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게 적중했습니다. 전 그래가지고 그래도 두 팀이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와서 이제 승부차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했었고 보통이면 1대1, 2대1을 가장 많이 예측시키지만 오히려 나는 이런 스코어보다 결승전인 만큼 의외로 골이 많이 터질 수도 있다. 네, 다른 의미로 네, 골이 엄청 많이 터졌죠. 네, 골이 많이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3대3을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코어가 적중이 된 거고요. 그냥 이렇게 어느 하루아침에 막 나온 스코어는 아닙니다. 자, 일단 뭐 경기 하나씩 일단 기쁜 거는 일단 건너뛰고 하나씩 보자면은 일단 선제골은 아르헨티나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 전반전 같은 경우는 그냥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에 유리했다라고 할 정도로 전력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보였어요. 왜냐면 프랑스 선수들이 뭐 독감 얘기도 있었고 독감에 걸려가지고 저는 솔직히 독감 얘기 들었을 때 설마 코로나인가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요. 일단 독감에 걸리면서 몸 상태 컨디션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그게 관건이었고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걸리면은 이렇게 회복한 다음에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역시나 프랑스 선수들이 전반전 경기력은 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두 팀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격 축구라면서 호각세를 겨루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전반전은 일방적으로 사실 아르헨티나가 볼을 점유하면서 프랑스 상대로 하고 싶은 공격을 다 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방에서 음바페가 고립되면서 음바페가 못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음바페까지 공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롱볼로 최대한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였지만 길목을 그래도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잘 차단내면서 프랑스가 이렇다 할 슈팅이 없었습니다. 예, 사실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고 자 그리고 이제 메시 네. 메시 선제골이 나왔는데 피는 페널티킥 거리였죠. 네. 페널티킥 상황에서 사실 전반전에 골이 안 나올 것 같다가 페널티킥 하나 얻어내면서 사실 찬스를 얻어냈고 저도 처음 페널티킥 얻었을 때 페널티킥 이렇게 아르헨티나 쉽게 이기는 듯 싶었지만 또 메시는 네,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또 반대로 침착하게 차내면서 네 이제 골든볼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디마리아 선수가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네, 이 두 번째 골이 예술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던 게 역습 상황에서 넣었죠. 근데 이 역습이 정말 교과서다. 진짜 이 장면으로 역습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너무 네, 정석대로 넣었어요. 딱딱딱 이루어지면서 딱딱딱 넣었고요. 그래서 전반전에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네, 진짜 세컨볼도 다 아르헨티나한테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0으로 끝났고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프랑스가 급하게 교체 카드를 막 썼죠. 네, 문제는 이 교체 카드가 사실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면 좋은데 그렇게 썩 효력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후반 들어서 또 역시나 비슷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고 후반 30분까지 이런 모습이 지속이 됐죠. 그러니까 전체 시간으로는 한 75분까지 그러니까 75분 동안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가두고 네, 점유율로 축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프랑스가 이제 아르헨티나가 좀 체력적으로 사실 아르헨티나가 그 공격적으로 밀어붙인 그 정도에 비해서는 골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두 골은 약간 애매하거든요. 네, 3대0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사실 아르헨티나한테 화근이었습니다.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세력적으로 아르헨티나가 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그걸 프랑스는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체력이 빠질 때쯤. 사실 그리고 음바페가 경기를 못한 건 아닌데 사실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바페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가 75분까지 밀린 거고 80분부터 음바페의 페널티킥 골, 또 페널티킥 얻어내면서 음바페가 마무리하면서 골키퍼도 손 맞고 들어갔죠. 네, 그래서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어서 음바페 선수의 발리 슈팅까지 2대2 동점으로 끝나게 됐고요. 일단 음바페가 확실히 이 장면을 보면서 음바페다. 네. 사실 전반전에 프랑스가 뭐 그렇게 하면서 좀 밀린 것뿐이지 음바페 개인한테 역시나 음바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두 골을 넣으면서 음바페 쪽으로 다시 또 골든볼도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후반 합쳐서 2대2로 끝났고 양팀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더 골을 넣지 못하면서 왜 못 넣었냐면은 제가 3대3으로 예측을 하면서 2대2로 연장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3대3 예측 안에는 2대2 정규 시간이 끝나고 1대2 연장에서 골 넣는다 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3대3 예측한 다음 전반전 2대0으로 되는 거 보고 이거 진짜 3대0이 됐으면 모를까 3대3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설마 그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저도 3대0이 되면 모를까 생각했는데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여기서 쐐기골을 넣지 못한 게 아쉬운 거죠. 연장 들어서는 전반에는 그대로 끝났고 연장 후반에는 메시 선수가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옵사이드 논란도 조금 있었지만 이제 반자동 이제 옵사이드 판정에서 온사이드가 나오면서 결국에 골로 인정이 됐고 자 메시 선수의 골로 다시 한번 3대2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앞서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이렇게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3대3을 예측했기 때문에 분명히 경기 막판에 한 골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극적으로 승부차게 간다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 골 넣을 때부터 환호하진 않았고, 아르헨티나 들어갔구나. 딱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제 프랑스도 하나 넣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음바페가 결승전에서 헤트트릭을 만들어내네요. 대단합니다. 이것도 사실 음바페가 이제 핸드링을 슈팅 과정에서 유도하면서 PK를 얻어냈고, 또 마무리하면서 헤드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장전까지 3대3 무승부로 끝나면서 승부차기로 향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프랑스가 선취 그리고 아르헨티나 골대에서 승부차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프랑스 선수들이 좀 이제 좀 기세가 좀 주눅드는 그런 모습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프랑스가 좀 교체 카드를 주전 선수들을 빼고 베테랑 선수들을 빼고 좀 어린 선수들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를 넣었기 때문에 승부차기 경험이 좀 긴장이 돼서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승부차기란 게 사실 이 압박하고 심리적 압박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뭐 슈팅력이 좋다 뭐 그런 거는 거의 상관이 없고 이 심리적인 압박을 어떻게 이겨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누가 더 여유가 있냐 그건데 아르헨티나가 좀 더 우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승부차기 여기서 좀 많이 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승부차기에서 이렇게 넣었는데 일단 몬티엘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마지막에 본인이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감회가 남달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아까 음바페 마지막 그 세 번째 골 핸드볼 한 선수기 때문에 또 몬티엘 선수가
더 본인이 자책을 많이 했을 텐데 그걸 또 말끔하게 씻어내면서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월드컵에 우승 트로피를 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진짜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 한 3시 50분에 중계방송이 끝났어요. 그때까지 메시가 트로피 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네, 근데 저는 지금 10시 40분에 일어나서 리뷰를 하고 있어요. 네, 대단한 거죠. 네, 지금 몇 시간 못 잤는데, 밤늦게까지도 많은 분들이, 뭐,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이 다 집중했던 경기였고, 여기서 결국 아르헨티나가 본인이 강자, 이기는 팀이 강자라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좀 나름대로 기쁜 게 제 예측 스코어가 정확히 3대3 맞췄고, 심지어 전반전 2대1, 전후반 포함해서 2대2, 그리고 이제 그 연장전에서 1대1까지 정확히 맞췄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승부차기 승리까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한데, 그래도 누가 또 예측했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전반전까지는 진짜 3대 0이 나면 모를까, 3대 3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후반 들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자, 그러면서 저도 물론 메시를 응원하면서 보고 있었지만, 메갓 역시 메갓 메시를 응원하면서 보고 있었지만, 이게 진짜 이거 배팅 진짜 이거 받아야 되는데 3대3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부터 프랑스를 좀 응원을 했었고요. 연장전에 들어서는 전반전에 양 팀 다 골이 없어서 후반전에 한 골씩 넣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게 적중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저도 놀랐던 그런, 나도 내가 이렇게 잘 맞출 줄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대충 어느 팀이 이기는지만 맞춰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단한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상금이 좀 낮더라고요. 네이버 페이가 4,000원 정도인데, 자, 문제는 이렇게 참가상으로 랜덤으로 추첨해가지고 받은 사람들은 10,000원씩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 4,000원입니다. 저는 예측까지 했는데 뭔가 이게 기분이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웠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맞추다 보니까 좀 엠빵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맞춘 사람한테 4,000원, 참가한 사람한테 10,000원 주는 게 나름대로 좀 10만 원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너무 기대가 부풀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저는 이걸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리뷰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이 축구 같은 경우는 K리그 이적설이나 주요 행사들, 뭐 내년에 열리는 K리그 경기나 그렇게 할 것 같고, 어, 근래 들어서는 야구를 하지 않을까. 내년 3월 달에 WBC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중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리뷰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밌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맞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키퍼였던 송범근 골키퍼죠. 이번에 쇼난으로 이적을 했더라고요. J리그로. 자,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저도 뉴스 기사서 어제 봐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